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그 사람과 가까워진 그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낯설었던 얼굴이나 이름, 성격이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던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보면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일 뿐이겠지만 우리가 만든 인연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느껴지던 공기나 분위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와 그때의 날씨들이 진부한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로 변환시켜주곤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빠졌을 때 겪을 수 있는 수십 가지 감정의 기록들, 백수린 작가님의 폴링 인 폴로 소호의 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의 주씨? 윤씨입니다. 뭐야? 아련하게 하자면서요. 안녕하세요. 소호의 윤씨. 주씨입니다. 롱타임 노씨. 낭판너씨. 오늘은 저희가 파전을 먹으면서 백수린 작가님의 폴링 인 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요? 우세요? 저희가 오늘 파전을 먹으면서 짝사랑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짝사랑. 맞습니다. 일단 좀 먹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추를 먹은 것 같아요. 매우세요? 님. 세상에 얼마나 이거 진짜 매운 고추인데, 고추인데 고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보이려요? 에휴, 저렇게 나약해도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먹어요. 응? 고추 들어간 거. 와 진짜 눈물 나는 우정이다. 모르겠어요? 님, 우리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설에서 짝사랑하는 마음 대변하는 그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읽어봅시다. 목이 메어요? 벌써? 네. 너무 슬퍼요. 폴이 유리꼬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게 말을 꺼낸 것은 혀가 풀린 채로 내게 누나 같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던 날이었다. 그날따라 술이 엄청 썼다. 폴은 내가 허락만 하면 나를 누나라고 불러댈 기세였다. 분명 고마움의 표시라고 내뱉은 말이었겠지만 그 순간 나는 평생 맛보지 못했던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언젠가부터 폴과 만날 때면 어려 보이려고 포니테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혹스러워. 님, 짝사랑이 이렇게나 슬픈 겁니다. 74페이지에 또 마음 아픈 말이 나오죠. 그렇지. 넌 미국을 선택하지 않았지. 나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런 게 네. 진짜 찐 짝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랑하고 오셨나봐요. 저 진짜 과몰입해가지고 책에다가 어떻게 유유 막 이렇게 쓰고 이랬잖아요. 주인공이 사실 파전을 먹으면서 폴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파전의 막걸리. 파전의 막걸리. 그래서 저희가 파전을 먹으면서 사실 저희가 언제 다 드셔버려. 달달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알스예요, 알스. 술을 못 마셔서 아침 햇살을 먹으면서 저희의 이 쓸쓸한 주인공의 마음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죠, 솔직히?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주씨의 짝사랑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또.
님이 소문난 사랑꾼이잖아요. 제가 진짜 찐 사랑꾼이잖아요. 사랑 없이 못 사는 중1쯤이나 됐었던 것 같아요. 중1 때면 사랑해. 사랑... 죽고 사랑에 살던. 그쵸. 제가 그때 한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 오빠랑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 교회 오빠는 제 친구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딱 부르더니 그치? 누구? 내가 땡땡이를 좋아하거든? 너가 걔랑 나랑 좀 이어주면 안 되겠냐? 억장이 무너진다. 그쵸. 근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 오빠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둘이 사귀었어요. 그 오빠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 와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테티서 있잖아요. 소녀시대 테티서에 오빠는 아빠. 오빤 정말 나쁜 사람. 내 맘을 몰라. 진짜 님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요? 진짜 그때 아마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울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 주인공처럼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하는 걸 그 오빠가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이 작은 이 얇은 인연마저 끊길까봐. 우리 소설이 falling in 폴이잖아요. 그러니까 폴에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님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것에 fall in 해본 적이 있어요? 있죠. 바야흐로 때는 제가 수능이 끝나고 오.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듣기로 시아준수가 되게 노래를 잘한다. 유튜브에 쳐서 시아준수의 노래를 들어본 거죠. 그때가 시작이었어. 아 시아준수한테 fall in 했어요? falling 시아준수구나. 폴링 인 시아준수. 정신 차려보니 저는 돈을 탁탁 긁어모아서 그의 콘서트를 가고 그가 뮤지컬을 한다고 하면 가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됐는데 시아준수가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콘서트 값이랑 교통비랑 이거저거 하면은 사실 그 돈이 엄청 커요. 꽤 커요. 그래서 일단 입금을 했어요. 콘서트비를 입금을 하고 그 달을 한 달 내내 컵라면만 먹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한 달 내내 내가 컵라면만 먹고 컵라면 박스로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먹으면서 한 달을 보냈는데 자 여기부터가 진짜 찐 아니. 대박인 거.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막 어머님들이 그 컵라면 용기 환경 호르몬 나온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 한 끼로 두고 한 끼로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한 달을 컵라면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씻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가 도돌도돌 이렇게 막 만져지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뭐지? 이러고 안 보니까 그냥 넘긴 거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온 얼굴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미쳤다 진짜. 어떡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컵라면을 진짜 안 먹어요. 물론 콘서트를 갔죠. 그 콘서트에서 준수 오빠가 윤하님의 혜성을 부르실 때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거 근데 팬들이 다 그런다던데요? 팬들이 방금 나랑 눈 맞춰 나랑 눈 맞췄어 나는 이건데. 진짜예요. 나랑 눈 마주쳤다. 그리고 내 앞도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연예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푹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탈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저 사는 게 바빠지면서 제 신경의 집중이 제 인생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부터 덕질을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때처럼 열렬히 내가 시아준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온 모두에게 퍼뜨리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끔 TV에 나오면 잘 살아있네. 약간 옛 연인 이런 느낌인가요? 전 옛 연인이 TV에 나오면 반가울 것 같진 않은데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그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좋아했다는 걸 쪽팔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제 소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폴은 왜 선생님이 아니라 유리코를 선택하게 됐을까? 사실 나이 차이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폴이 한 6살 정도 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사실 그 6살 차이라는 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또 많이 나는 나이겠지만 둘 다 성인이고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고 치면 또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폴이랑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게 된 게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수업 이후의 시간에서 선생님이랑 폴이랑 이제 따로 만나서 뭐 폴의 어떤 고민도 선생님이 좀 들어주고 이러면서 둘이 좀 가까워졌잖아요. 상담은 선생님이랑 하고 연애는 유리코. 그니까요. 아, 진짜 저는 그게 왜 그러지?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나 고민이나 이런 거를 털어놓게 되면 자연스레 마음이 좀 많이 가긴 하잖아요. 67페이지에 보면 몇 년간의 교사 생활 끝에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수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테크닉과 갈수록 견고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모종의 편견뿐이었다. 출신 국가에 따라 학생을 분류하여 그에 맞는 가장 능률적인 수업 방식을 찾으면 그걸로 좋겠다. 이제 이 대사를 보면 선생님이 폴의 고충을 오피스 아워 시간에 들어줬다기보다는 다년간의 경험,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들로서 재교포에게 해줄 법한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말이었잖아요. 폴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뭔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해주던 말들, 그 말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폴한테 마음이 가버린 거. 그죠? 일단 처음에는 전혀 그런 식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흔히들 재외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자신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영어를 써야 하는지 한국어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처럼 말을 해준 거죠. 그게 폴이 선생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다? 사랑하지 못한 이유라기보다는 폴이 결국 사랑하게 된 유리코는 선생님과 좀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오히려 폴과 비슷한 상황. 두 사람 다 외국인이고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진심으로 폴을 그 자체로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좀 더 잘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선생님이 좀 되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타성에 젖지 않은 태도로 폴을 대했더라면 그래서 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폴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 소설 자체가 전개가 되지 않았겠죠. 그냥 뭐 우리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뭐 끝. 약간 이렇게 됐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쉽다? 81페이지에 누군가에겐 가장 절실한 사연이 왜 타인 앞에서는 진부해지고 마는 걸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한 게 주인공이 폴에게 빠지기 전에는 통상적인 재교포의 고충 정도로만 생각을 하다가 폴에게 마음이 가버렸을 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는 걸 깨닫잖아요. 네.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폴이랑 선생님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재외교포라는 폴의 배경 지식이 오히려 폴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폴이 재외교포라는 배경 지식이 없었으면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폴을 대했다면 폴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어쩐지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편견이나 이런 거 얘기하니까 폴의 약혼녀 유리코와 폴의 아버지의 관계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폴의 아버지는 70년대 후반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유리코를 만나러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신 거잖아요. 폴의 아버지는 이제 그때 떠나셨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인 유리코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폴의 아버지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유리코를 만나러 오긴 했지만 유리코를 탐탁지 않아 했잖아요.
그런데 폴의 아버지가 이제 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버지의 무덤에서 막 울 때 유리코가 손수건을 주잖아요. 그 폴의 아버지한테. 폴의 아버지가 그거를 받죠. 손수건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손수건을 받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폴, 유리코, 폴의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폴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간 거잖아요. 폴은 아버지가 불편하고 아버지는 유리코가 탐탁치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리코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 진짜. 그 상황 속에서 폴의 할아버지의 산소에 갔는데 폴의 아버지가 눈물을 터뜨리시고 유리코가 손수건을 건네주죠. 그게 저는 폴의 아버지가 유리코를 받아들이는 시그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폴도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그 폴과 아버지가 서로를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폴의 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가면서 폴을 완전 미국인으로 키우려고 엄청 붙던 예를 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자신의 정체성, 그 한국인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해요. 자식인 폴한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폴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 더 찾아보고자 여기 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간 폴이 아마 태어나서부터 그 살아오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계속 부딪혔을 그 충돌이 유리코가 건넨 손수건 하나로 풀려버려요. 너무 소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폴이랑 아버지랑 그 담장인가요? 없어진 터였나요? 뭐 하여튼 거기서 오줌을 그렇게 시원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오줌을 칼칼칼칼 쌌다고 해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았나. 폴의 아버지가 유리코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탐탁지 않아 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깼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폴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영화가 이런 순간에 딱 탄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 들어주실래요? 저는 영화가 이런 순간에 탄생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일상적인 삶에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툭 떨어졌을 때 이제서야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부자 간의 갈등 서사가 아니라 또 새로운 그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맨 마지막 장면에요. 주인공이 이제 폴이랑 찐 안녕 하면서 폴이 이렇게 가는데 폴을 불러 세우잖아요. 안녕이라고 내게 하지마. 폴한테 한국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폴이 준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음하는 한국어로 준찬과 미국인인 폴이 발음하는 준찬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예 다른 말이잖아요, 사실. 언어라는 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조금만 달라져도 의미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데 준찬과 준찬의 이 간급 이게 전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 보면 내가 온전히 발음할 수 없고 폴의 부모도 온전히 발음할 수 없을 그 이름 준찬 이게 영어로 준찬이죠. 그라는 사람은 준찬 한국말인 준찬과 영어 준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었다. 이게 저는 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정말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폴은 교포잖아요. 그래서 저는 폴을 준찬아 이렇게 부르는 한국인과 준찬 이렇게 부르는 미국인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준찬아라고 부르는 이 한국인 선생님이나 뭐 폴의 아빠가 저는 폴을 절대 완전히 100%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폴 역시도 그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정말 다른 세계니까 사실. 하지만 유리코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외국인이고 또 같은 외국인이 같은 타지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폴이 필연적으로 그 선생님보다는 유리코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결 이렇게 슬픈
결론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주인공인 선생님도 그렇고 폴의 아버지도 그렇고 폴이 준찬이 되든 균찬이 되든 준찬과 균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어떤 하나가 되기를 둘 중에 하나는 됐으면. 계속 이렇게 바라줬는데 유리코는 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잖아요. 봐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코와 폴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정말 슬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소설이 아직도 어려운 것이다 혹은 지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소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 소설이 말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재밌을 겁니다. 끝날 때가 됐나 봐요. 급한 마무리. 네, 그러면 저희 소호의 에피소드 4 네 번째 에피소드 백수린 작가님의 펄링 인 폴 정말 급하게 마무리하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소호의 추시 윤씨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왜 항상 못 맞추는 거야? 왜?